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어두운 하늘에는 어김없이 별빛이 반짝입니다. 별은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제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떠올랐다가 저물죠. 제자리에 붙박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것을 천문학 용어로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항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 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며 항성 주위를 공전하며 항성에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항성과 행성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고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며 자리를 옮겨 다니는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 신화에 반인 반마로 친숙한 그 별자리죠. 이 항성계는 태양처럼 나홀로 항성이 아닌 세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삼중성인데요. 이 중 알파 A와 알파 B는 태양과 흡사하고 이 쌍성과 떨어진 곳에 작고 희미한 적색 외성 프록시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며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 4.24광년,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달려도 약 8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1광년을 계산하려면 60초와 60분, 24시간, 여기에 365일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1광년은 대략 9조 5천억 킬로미터.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지구의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살듯 별들은 우주에서 은하라는 집단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은하에는 작게는 1000만 개에서 많게는 1조 개의 별이 모여 있고, 최근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엔 이러한 은하가 무려 2조 개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죠.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은하를 위와 옆에서 본 상상도입니다. 태양계는 오리온 자리 8에 위치해 있고 은하 중심에서 2만 7천 광년 떨어져 시속 7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궤도하고 있고요. 정상은하 주변에는 작은 망원경으론 관측하기 어려운 수십 개의 외소은하가 존재하는데,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외소은하는 지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큰 개자리 외소은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크기의 은하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바로 익숙한 그 이름 안드로메다 은하죠.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하는군요. 영원히 빛날 것 같은 별도 나이를 먹으면 빛이 바라고 수명을 다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난히 반짝거리고 예뻐 보이는 별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별들로 나이가 어린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어리다는 건 10억 년보다 어리다는 것. 1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하단으로부터 빛나는 별은 나이가 전부 100억 살 이상씩 된 별이라고 하는군요. 별은 중심부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수명이 끝납니다. 큰 별의 경우 핵융합을 하지 못하면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폭발하는데, 이 현상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엄청나 때로는 초신성 하나가 방출하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보다 더 밝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봤을 땐 밝은 새 별이 태어난 것으로 보여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슬프고도 찬란한 빛이었던 거죠. 별의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중요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바로 별들이 100억 년 이상 우주를 살면서 만들어낸 것들이며 별이 죽으면서 우주에 뿌리는 것이고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인이나 황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다 보면 그 모든 원소 알갱이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100% 다 천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싶다, 우리 인류의 기원을 알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우주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농담 삼아 우리 인류는 모두 다 동일한 초신성의 후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엄마별 곁에는 자식 8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8개 행성들은 물리적 특성상 2개의 무리로 나뉩니다. 주로 암석 덩어리가 뭉쳐 만들어진 수성, 금성, 화성, 지구를 지구형 행성, 수소, 헬륨, 얼음 등 가벼운 물질들로 생성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돌고요. 태양에서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금성이 있죠.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화성은 좀 더 멀리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바깥쪽에 위치한 첫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에서 목성은 7억 7,800만 킬로미터, 토성은 14억 2,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요. 태양에서 29억 킬로미터 거리에 천왕성과 마지막으로 해왕성이 가장 멀리 자리해 있죠. 태양계 식구들의 크기를 볼까요? 작은 순서부터 수성, 화성, 지구와 금성은 크기가 비슷하지만 지구가 좀 더 큽니다. 목성형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보다 부피가 훨씬 큰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나머지 7개 행성을 모두 합친 질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부피는 지구의 1,300배나 되죠. 하지만 목성도 태양 앞에선 콩알 정도에 불과.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나 이러한 태양도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하며 태양보다 큰 별들이 얼마든지 존재하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질량은 겨우 지구의 0.05배에 지나지 않지만 밀도는 지구와 거의 비슷한데요. 70%의 철과 30%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지만 단단한 강철 행성이죠. 1970년대 마리너 10호가 처음으로 수성 가까이 다가가면서 드디어 수성의 쌩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충격적인 비주얼. 수성의 표면이 크레이터로 뒤덮인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흔적을 통해 40억 년 전 대충돌 시기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나 저녁 서쪽 하늘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천체, 금성입니다. 그 빛에 매료된 우리 조상들은 샛별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과거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지구와 크기도 비슷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탐사선이 금성을 방문하면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내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금성의 표면은 적어도 섭씨 450도 이상의 엄청난 고온이라는 것.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워 온도가 높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의 고온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표면에는 물 한 방울 존재하지 않았고 대기는 온통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으며 가끔 내리는 비의 성분은 황산이었다는 겁니다. 금성은 아름다운 빛과는 달리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지옥의 여신이었던 거죠. 2012년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호가 화성 표면에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지구의 사막과 비슷해 보이죠? 큐리오시티호에 앞서 2004년부터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오퍼튜니티호는 지난 1월 화성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군요. 외롭지만 괜찮다. 인생 아니 로봇생 혼자 가는 거야. 화성은 표면이 붉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철이 녹슬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화성의 표면이 산화철이라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 호수와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화성은 외계 생명체 탐사 대상 1순위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태양계 외곽에 위치해 있는 외행성입니다. 부피와 질량은 지구형 행성보다 크지만 밀도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죠. 중심부에 작은 핵과 매우 두꺼운 대기층을 가진 목성형 행성들은 단단한 표면이 없고 온도가 영하 200도가량 되어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하는군요. 과학자들은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행합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지구의 모래알 수보다도 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고 쉽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죠. 우주에선 한낱 먼지와도 같은 지구. 어쩌면 우리의 탄생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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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공원 한복판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작은 만원경부터 전문가용 만원경까지 아마도 하늘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 분들이 천문대를 간다고 해도 또 시간을 내서 멀리 가셔야 되고 또 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쉽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하늘의 신비로움을 나누기 위한 별지기들의 도심 속 천체 관측 프로젝트. 작은 크기의 쌍안경부터 복합 굴절 망원경까지 제법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지만 이들은 우주에 대한 로망 하나로 뭉친 일반인들이라고 합니다. 코동이야? 빨리 설치해. 너무 낮추면 또 너무 힘들 거야. 목성이 고도가 꽤 높아. 해가 지기 전 우리의 별인 태양을 먼저 관찰하기 위해 손발이 분주한데요. 태양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특정 활동이 좀 활발한 날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날이 있어서 태양 관측은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좀 그래도 조금 있네요. 조금은. 1600년대 초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된 태양의 흑점.
태양 흑점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태양의 표면이 주변보다 섭씨 1000도 정도 낮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검은 점을 확대해서 보면 흑점의 중심부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듯 플라즈마가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흑점이 많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왕성하다는 신호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진짜 조그마한데요? 네, 보이시죠? 아, 그게 저게 한 지구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보세요 여기. 너무 네. 조그만데 부장님 찾기 힘들어요. 이게 점인가? 흑점인가 아니면 매일 보는 해지만 해 속에 그런 흑점이 있다는 거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지 또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고 좋으네요. 태양의 흑점도 보았으니 이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또 다른 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거나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여름으로 접어든 6월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인공 불빛이 적은 관측지에서는 여름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답고 신비한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 위로는 십자 모양의 백조자리가 펼쳐지고 은하수 양쪽에는 거문고 자리의 직녀성과 독수리 자리의 견우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죠. 데네브, 베가, 알타이르가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지금 하늘 보시면 이제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하늘이 좋은 하늘이라 보시면 벌써 하늘이 프리즘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빨간색부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무지갯빛이 시작됐어요. 해질 무렵이 되면 이쪽은 점점 내려가고 이쪽이 이제 반대쪽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별이 뜨는데요. 오늘은 목성이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관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기 있네.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목성을 발견한 행운의 사나이. 어디 목성이 어딨죠? 밝게 빛나는 목성만 봤습니다. 목성의 관찰로 더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하늘로 향하기 시작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4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위치가 바뀌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목성의 줄무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있는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천연위성 사형제입니다. 태양이라는 어머니가 8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듯이 행성들도 저마다 자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천체가 바로 지구의 영원한 동반자 달입니다. 달은 지름이 태양보다 400배가량 작지만 태양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지구에서는 태양과 달이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것이고요.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언제나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죠.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6개의 행성이 크고 작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성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모두 갈릴레이가 발견하여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중 토성은 50개 이상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4개 다 보인다. 오! 우와. 홍주와 목도 순대가 한 피자판에 있어요. 어머나, 이분은 휴대폰으로 목성을 찾았어요. 첫눈과 기계과학의 멋진 융합이네요.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사람들의 관심과 눈빛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여기 잡혔습니다. 자, 여기 레이저 쫓아가세요. 여기요. 여기 별 보이세요?
레이저가 급히 가리킨 이 별은 바로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직녀별입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지구 밖 몇 광년 거리의 우주를 볼 수 있는 행운, 상상력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삼각형 이어진 모양이었어요. 별이 가까이에 보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좀 느낌이 벅차오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별들의 잔치.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옛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 밤이네요.